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장이 굉장히 좋았죠.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면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폭락이 있은 다음에 11월 달에 반등. 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월 달까지 11월에서 12월까지 반등, 1월에 추세 전환, 2월에 이제 순환매, 코스피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자,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중순까지 조정. 한 10일 정도 지수가 빠졌죠. 그리고 나서 오늘 좀 보면 오늘 좀 강한 흐름들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강한 흐름이 진행된 부분에서 셋set인 게 이제 바이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바이오 모멘텀이 지금 뭐가 있는데 이게 뭘까? 그리고 왜 나는 이제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이 증시 격언이라는 게 항상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60% 정도, 62%인가 60% 정도 수익 중인 종목이 이제 안트로젠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을 보면, 자, 전부 다 반도체만 쳐다봤더니 1월 달에 산 거예요. 1월 달에 바이오만 철저하게 소외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회원분들한테 이거는 이제 섞어가는 관점으로 순환매 흐름이라 대충 치울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월달 지금 거의 오늘이 12일이니까 이제 중순 와가고 있죠. 이제 말경에 이제 암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자, 요 흐름들 한번 볼게요. 자, 안트로젠을 우리가 샀던 시점이 보면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은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을 편입했을 때 이 시점들을 보면 1월에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반등폭이 한 30%에서 한 100%까지 이렇게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정확하게 사지 못했어도 평균 한 30%에서 한 50% 정도는 났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는 반도체 비중을 늘린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 관점으로 보고 있어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순환매 흐름에 우리가 담아갔던 종목이 보면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이제 테마. 이 테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수익 자랑 게시판에서 이제 수익 스토리로 제가 영상으로 또 소개시켜드릴 때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전부 수소차만 얘기하고 있을 때, 전부 수소차만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언제다? 12월. 제가 그때 수소차 종목들 이제 뭐 수익 스토리에서 12월 달에 뭐 봐라 하면서 이제 언급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쪽 섹터분들이 이제 움직인 흐름들이 이제 수익 스토리에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 그럴 구간들이 올 건데, 다 반도체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1월달에 이제 반도체 움직일 때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어때요? 바이오는 전부 이렇게 하단 구간에 있었어요. 이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임상 3상. 그러니까 임상 3상 기업들만 이제 좀 골라서 보자. 이게 좀 리스크가 덜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왜? 확률적인 관점으로 제가 접근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상 같은 경우는 한 20%, 30% 사이의 성공률이다. 근데 임상 3상은 58%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종목을 담은 게 저는 이제 암 쪽은 3월달에 이슈가 많아서 피한 거예요. 이슈가 많아서 사라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영상이나 뭐 방송에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피하는 거죠. 왜 그렇게 피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안트로젠 같은 종목 같은 경우 보면 오늘까지 좀 강세 흐름이 나와서
이제 지금 현재 60% 정도 수익 구간인데, 한 12만원 정도 구간? 한 요 정도 구간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한 100% 나와요. 이제 우리가 59,000원, 6만원에 샀으니까. 그러면 이제 12만원에서 15만원 요 정도 구간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치워야 되는 포지션이거든요. 이건 반등이지,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이니까. 그러면, 왜 바이오에 대해서 너도 이렇게 사면서, 응? 왜 안 좋은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북한 테마에 대해서 제가 떠들었을 때랑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이게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하노이 이슈였죠. 여기에서는 이제 빅, 스몰. 그러니까 딜이 결국은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제 다 판단을 했었는데 결렬이 됐어요. 회담 결렬. 그러니까 충격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왔죠. 북한 테마주들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살짝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이지만 반등이 크게 들어오긴 반등의 폭이 되게 약해요. 지금 돌아설 때 어때요? 얘네만 왕따 시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런 흐름들이 바이오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준비한 게 3월 10일날 준비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2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때랑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이 자료를 만들 때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자, 북한 테마군에서 바이오 쪽으로 신용이 옮겨오면 비중을 줄여라. 지금 바이오 쪽은 아직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개인 신용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북한 테마주들은 지금 신용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회 요인은 요쪽에서 봐야 돼요. 요쪽에서 보는데 버블이 껴있지 않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섹터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계속 하고 있죠. 건설 건자재. 아무도 안 쳐다본단 말이야, 이런 거.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떠들고 뉴스에서 올라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뭐 10% 수익이 어쩌니 하면서 막 이제 문자 오잖아. 뭐 이런 뭐 이거 수익이 어쩌니 뭐 하니 하면서 막 10% 20% 올랐다고. 자기가 추천한 다음에 그러면서 가입해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을 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1월 이후에는 거의 편입을 하지 않았어요. 이쪽은. 그리고 이제는 치워가는 관점으로 서서히 방향성을 바꿔가고 있어요. 왜? 바이오는 가치 판단이 어렵다.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가능한 쪽으로 제약, 이제 의료장비, 이쪽 섹터군 쪽에서 좀 찾아보면 이제 바이오가 좀 눌려주면 이제 바이오를 보다는 좀 이쪽에 집중을 해서 저는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슈를 보면 3월 23일날 보면 미국 내분비 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3월 말에 보면 암학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바이오 기업들 중에 암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이 바이오가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해요. 그러면 이 상단을 봤을 때 한 800포인트에서 한 820포인트 요 정도 구간까지가 한 3월 말 이 구간에 요 정도 밸류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지수가.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꺾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폭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요 바이오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죠. 자, 2월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 섹터는 단기의 급등 흐름이 진행이 되다가 3월쯤에 이제 언론에서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하면 개인 신용이 아마도 몰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신용은 주가가 이렇게 고점으로 향해 갈 때 이때 신용이 들어갑니다. 막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뭔지도 몰라. 그러다가 이런 것들 나오면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게 추격 매수. 그러면 항상 고통을 받죠. 추격 매수는 고통이다. 이게 반복되는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간단해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신용이 몰리면 그쪽에서 비중을 많이 덜어놓든지, 아니면 그냥 눌림을 견딜 거면 기업의 가치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바이오는 많이 치워가는 비중 쪽으로 보는 게 뭐냐면 가치를 살피기가 어렵다.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겠어. 이 기술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더 비싸게 사도 뭔가 이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내가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 수준에 진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 고점 잡고 조정 흐름이 진행이 될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임상 실패라든가 요런 이제 시총 상위주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많이 올라간 게 암쪽에서는 이제 HLB 그리고 신라젠. 여기서 임상 실패라든가 뭐 요런 거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면 급락의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실패한 게 아니고 루머로 해갖고 공매도를 이빨 때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걸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가의 오르고 내림, 이 투기 세력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신라젠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야. 개인이 11% 갖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이 한 7%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개인 비중이 많다는 건. 신용은 없는데 개인 비중이 많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항상. 왜? 개인들은 절대 장기 투자자들이 아니거든. 99.99%가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금이 이렇게 몰려있다는 거는 요거는 겁만 주면은 도망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라젠이 나중에 주가가 100만원 뭐 1000만원 간다 그래도 일단 겁줘갖고 작살 내놓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폭락이 진행되거나 둘 중 하나의 흐름이 예측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조정의 흐름이 진행될 경우는 암 관련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3상 진행 과정에 좋은 코멘트가 많이 나올 경우, 이렇게 됐을 때는 완만한 조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이제 조정이 긴 호흡으로 진행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언제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폭락 흐름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제 뭐 루머라든가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2상 3상 진행 과정에 리스크 요인이 부각될 경우,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 바이오 기업들 중에 이게 리스크 요인이 부각이 되면 급락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한번 때려놓고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이야기가 루머든지 뭐든지 그게 진행이 되면 급락이 올 수가 있어요. 이 시점이 언제다? 자, 3월 29일 날 아마케가 진행이 되면 이 이전의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10일이면 앞으로 한 10일. 2주. 이 2주 내에서 비중을 줄여가는 포지션을 보는 게 유리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볼게요. 오늘도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보면 신라젠 같은 경우 보면, 자, 장중에 한 10% 정도 급락이 나왔던 흐름들이 있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요런 흐름이 진행된 게 뭐냐면, 이게 루머든지 뭐든지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이게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팔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뭐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임상 3상 기업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이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뭐 대학교에서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다. 신라젠 뭐 이거 팩사백이라는 약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코멘트를 어떤 뉴스로 낸단 말이야. 이게 악의적으로 나오는 뉴스일 수도 있어요.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냥 불안하면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특히 바이오 기업들은 바닥이 어딘지를 점칠 수가 없어요. 왜?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매도세가 굉장히 장이 안 좋을 때 나오면 폭락이 오는 거고, 오늘은 장이 좋을 때 나오니까 장중에 이제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온 거고, 이제 임상 이상이 좋은 경험이 아니었다. 뭐 3상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다른 교수들도 팩사백의 효과가 뚜렷하게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코멘트가 나왔죠. 이게 뭐 약이 별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나오니까 신라젠이 바로 나옵니다. 자, 사실 무근이다. 너 고소할 거다. 법리 검토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임상 데이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신라젠이 맞는 얘기를 하는 건지, 이 교수가 맞는 얘기를 하는 건지 일반인들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런 무언가 루머라든지 뭐든지 이런 게 돌아도 급락의 가능성이 있는 게 바이오 섹터라는 거지. 왜? 기본적인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런 구간은 지금 일봉에서 이게 보면 요 구간이 위아래로 다 열려있는 구간이에요.
위로 가면은 이제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밑으로 가면은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막 30% 70%도 빠질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라고.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서 더 비싸게 사더라도 무언가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지금 뭐 7만원인데 나중에 20만원에 사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나중에 진짜로 진짜 돈이 벌 수 있는 그런 무언가 구조가 갖춰졌을 때 봐야 된다는 거죠. HLB 같은 경우는 신라젠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요 종목은 진짜 실질적으로 무언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라젠 뭐 어떤 이슈로 인해서 폭락이 나서 같이 무너지고 한다 그러면 요런 종목은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당장은 일단은 가짜 뉴스여도 공매도 세력이 죽여버려야지. 맘 먹으면은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예를 들어서 하락이 크게 나오면 밑에서 받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이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 가치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악재 루머가 나오고 악재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호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굉장히 저평가가 확대돼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가치가 불분명하고 이 바이오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 팩400 임상 망해버리면 이거는 회사가 망해요.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 크니까 어떻게 돼? 이제 불안한 거지. 근데 어때? 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코스닥 시총 상위야. 시총 상위면 얘가 무너지면 바이오, 암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 함께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근데 3월 말에 보면 말경에 아마케가 있죠. 여기에서도 지금 미국도 바이오 기업들이 보면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뭐 투자 발표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가 혜택을 보면 바이오 섹터가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좋은 코멘트가 나오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2월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 섹터는 단기 급등 흐름이 진행이 된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진행이 되다가 3월쯤에 언론의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하면 개인 신용이 몰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무조건 빠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90% 이상 빠질 거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개인이 돈 벌게 해주는 시장은 없어요. 왜? 개인 투자자들은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수급만 봐요. 수급은 어때요? 지금 들어오다 한순간에도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게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걸 기반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세력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항상 이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매집도 하고 뭐 수익 실현도 이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나눠서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죠. 전 종목이 또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몰빵이에요. 한 개인 투자자들 90%는 몰빵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불안하지. 근데 전 재산이 다 들어가 있거든. 조금만 빠지면 겁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에 연동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공매도가 때려버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단기 고점 잡고 조정 흐름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폭락이 진행되거나 이 둘 중 하나의 흐름이 가능성이 저는 이제 뭐 한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좀 너무 내가 비약을 했다. 70%로 할게요.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바이오 쪽은 비중을 줄여가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 뭘 봐야 될까? 그거는 제가 지금 회원분들한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쪽에 좀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조정 흐름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제 암 관련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3상 진행 과정에 좋은 코멘트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한번 이게 머리를 들었다가 이제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좋은 코멘트가 나오지 않으면 폭락일 거다. 머리를 들고 갈지 그냥 빠질지 요걸 모를 때는 어때요? 자, 비중을 줄여놔야 되겠죠. 그리고 폭락 흐름이 진행될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2상 3상 진행 과정에 리스크 요인이 부각될 경우 자, 이 리스크 요인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 리스크 요인이 아니고 이 가짜 루머가
판을 치게 돼도 작살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루머로 이제 작살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급등이 나오겠지. 근데 이게 루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는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건 만들어 파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기술을 가지고, 이 기술이 얼마냐를 가지고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술의 문제라는, 뭔가 문제점이 이제 제기가 되면,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거야. 심리. 불안 심리가 작용하면, 아무런 무언가 그 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도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많이 올라 있으니까. 지금 바이오 기업들은 2017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죠. 지금 뭐 고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50% 이렇게 빠졌다 그래도 이건 뭐 빠진 것도 아니지. 예?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만원에 10만원 갔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5만원 6만원이야. 그럼 이게 여기에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더 빠져도 이제 뭐 한 2만원 3만원 요 구간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요런 경우도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를 바이오로 깔고 있다. 바이오의 비중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진짜 저는 3월달쯤에 3월 말경에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면 신용이 많지가 않아요. 신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자, 안트로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인데 요 종목이 줄기세포 관련주로 한 10배 이상 왔어요.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한 15배 왔고 HLB도 한 15배 왔고. 자, HLB하고 신라젠이 보면 암 관련 기업이에요. 자, 이 암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에서 이제 안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건데 오늘도 보면 신라젠이 중간에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올 때 보면 자, 신라젠이죠. 자, 분봉 보면 요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때 자, HLB 보면 신라젠이 뭐야 이거? 잠깐만요. 자, 신라젠이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때 아이고 자, 요 구간에서 보면 신라젠이 이렇게 뭐 루머로 이렇게 이게 루머든 어쨌든 간에 진짜든 간에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때 같이 무너지죠. 근데 어때요? 신라젠이 약하고 HLB는 좀 강하죠. 왜? 이 이슈가 신라젠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너질 때는 항상 이렇게 같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차별화 흐름이 진행이 된다. 자, 안트로젠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훨씬 흐름이 약하죠. 자, 무너지는 폭이 훨씬 약하죠. 암 관련된 기업이 더 세고 무너진 흐름이 암 관련되지 않은 안트로젠은 줄기세포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다 되돌렸죠. 요런 흐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신라젠이든 HLB든 뭐 표적 항암제 요 비슷한 어떤 구간에서 무언가 뭐 리스크 요인이 나오면 함께 급락 흐름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도 작살날 수가 있겠죠. 코스닥 지수를 연결해 놓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 뭐야? 코스닥이 없어. 있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요게 첫 번째 저항을 잡아놓고 여기서 눌림이 나오지 않고 바로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래 조정 흐름이 한 요 정도까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방에 제가 회원분들한테도 하방 5% 상방 8% 얘기를 했었는데 한 800포인트 위에까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바이오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 때문에.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구간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이제 조정이 들어올 건데 이제 북한 무슨 하노이 그거 하면서 급락 나왔다. 그 자리를 이제 되돌려 버렸는데 여기 보면 요 구간에서는 내가 이제 하방으로 5%, 하방 5%, 하방 마이너스 5%, 상방으로는 한 8%에서 10%. 요 부분에 대해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사라.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된다는 건 이건 이제 바이오에 연결돼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800포인트가 넘어오면 지수가 이제 지금 자리에서 800포인트가 넘어오면 자 플러스 한 8% 정도 되겠죠.
지수가 한 8% 정도 올라가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될 건데, 요 구간이 이제 보면은 3월 말경일 거란 말이야. 3월 말. 이 구간에 이제 바이오 이슈가 많이 나올 건데, 바이오 이슈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뭐 요런 식으로 조정 흐름이 진행이 될 거고, 이게 만약에 코멘트가 굉장히 좀 루머라든가, 예를 들어서 해외 뭐 증권사에서 무슨 뭐 리포트 같은 걸로 바이오 죽이기 뭐 이런 해갖고 공매도 세력의 찌라시 같은 거 터지면 급락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800포인트 위에 구간부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딱 시나리오가 3월 말까지 요렇게 이제 3월 말까지 요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뭐 급등 나왔다가 이게 팍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때문에 나온다? 바이오. 그럼 어떻게 된다? 바이오 조심하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올라타면 굉장히 리스크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선 그래요. 뭐 생각이 틀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게 맞을지는 지나고 봐야 할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방 하방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일단 올라갔다 내려가든 그냥 내려가든 요 위에 구간에서 갔다 내려오든 그냥 내려오든 결국은 이제 밀리는 구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확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신용만 높았으면은 이 신용이 늘어나는지를 봐야죠. 자, 이 신용이 이게 늘어나는지, 바이오 쪽에서 늘어나는지 요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보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만약에 3월 말경을 기점으로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면 이게 지수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해서 멈추고 바이오는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구간이 HLB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요 정도 구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나 요 정도 구간. 지금 요 정도 구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나 요 정도 구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편입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암 관련 쪽은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어요. 신라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그런데 안트로젠은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 대장주죠. 이거는 암, 얘도 암. 얘는 뭐 이제 표적 항암제고 신라젠은 암을 완전 낫게 한다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줄기세포 관련주들을 보면은 반등이 안 나왔어. 요 반등이 상승폭이 이게 15배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상승폭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반등도 한 100%씩 나오는 거예요. 신라젠이 이거 반등 나올 때 이게 100%였어요. 자, 안트로젠도 12만원 넘어가면 어때요? 자, 반등이 바닥 구간에서 100%가 넘어가죠. 자, 우리가 샀던 구간이 여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올라타는 건 어때요? 리스크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지. 위아래로 다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좀 많이 빠진다 그래도 그냥 치워버리면 돼. 그냥 한 100% 주면 거기서 때리면 되고. 근데 지금 구간에서 올라타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거지. 결과론적으로 어때? 우리가 채웠던 시점에 요 종목이나 요 종목 샀으면 어때요? 뭐가 없었죠. 요 종목은 왜 봤을까? 지금 3월 아마케 이런 것들을 저는 올해 1월부터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요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암 관련된 쪽은 좀 웬만하면은 좀 안 보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포트를 꾸릴 때, 바이오 쪽에 포트를 꾸릴 때. 그래서 바이오 모멘텀 중에 3월 아마케 여기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이 되게 있는데, 이거는 언론에 이미 다 뿌려져 있고 다 알고 있는 뉴스고, 요런 뉴스들은 오히려 팔아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확률이 뉴스가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돼 있고 요 시점이 오면 거의 보통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알아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이슈는 이거는 호재가 아니에요. 악재로 작용을 한다. 대부분이 그렇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삼성전자도 과거에 보면 사상 최고 실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하고 할 때 그때가 이제 고점이고 뭐하고 하는 거고, 사이클 산업들은 또 특히나 더 그러고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가는 성장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게 뉴스가 이제 뭐 많은 구간,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구간들은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자,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요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이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려는 흐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가지 않아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너무 막 부안해어동하지 말고 막 따라다니지 말고 진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좀 잘 채워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 가치를 기반으로 이걸 믿는다 그러면 지금 싸다 비싸다가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싼 것들만 채워서 보면은 수익을 굉장히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죠. 이런 판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만약에 주식 투자를 안 하든가, 주식 투자를 할 거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스스로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건 이게 그냥 뭐 돈 던져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뉴스 막 터지고 막 뭐 방송 보고 해갖고 그렇게 돈 벌 수 있고 막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부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 내가 익히고 입히고 나중에 그 기억으로 데이터가 하나씩 쌓아져야 이제 쌓여가야 이제 뭐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는 지금 절대 담으면 안 된다. 요즘 내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방송에서 이제 뭐 증권방송 같은 데서 너무 많이 얘기해요. 또 바이오 너무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개인 자금들이 지금 보면 북한 테마주들 막 작살나고 뭐하고 해갖고 다 물려갖고 막 손실 깊고,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빨리 원금 회복하고 싶고 뭐하고 하니까 요런 거 보고 이제 따라다니고 뭐하고 하다 보면 금방 깡통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좀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뭐 매매라든가 그런 것들은 절대 하면 이길 수가 없다. 주식시장에선. 요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